정말 심각합니다. 겨울철 과일 5가지가 60세 이상인 분들의 신장 기능을 최대 50%까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때문도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질병 때문도 아닙니다. 범인은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어김없이 한국 가정의 식탁 위에 오르는 아주 익숙한 곳에 있습니다. 겨울이 올 때마다 제 진료실에서는 똑같은 하소연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 더 피곤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좀 붓고 밤에 소변도 자주 보는데 혹시 나이 탓이겠죠?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우리가 무시해온 신장의 조용한 비명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익숙한 겨울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깥은 살을 애듯이 춥고 집안에는 난방이 켜져 있습니다. 가족들이 TV 앞에 모여 있고 식탁 위에는 맛있고 보기 좋은 과일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과일을 먹고 따뜻한 차를 홀짝이는 이 느낌은 정말 따뜻하고 평화롭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건강하고 몸에 좋은 풍경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과 능력이 느려지고 추운 계절에는 혈관이 수축하며 혈압이 쉽게 변동하고 마시는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칼륨과 당분이 많은 과일을 계속 섭취한다면 신장은 뻑뻑하고 찌꺼기가 가득한 물을 처리해야 하는 낡은 정수기처럼 됩니다. 이미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단 며칠 만에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심한 통증도 고열도 명확한 경고도 없습니다. 어느 날 혈액 및 소변 검사 결과가 신장을 대신하여 상황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한국의 노년층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매일 드시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못 섭취할 경우 신장을 빠르게 지치게 할 수 있는 겨울철 흔한 과일 5가지를 제가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반평생 이상 일해온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과일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 6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거나 의사로부터 신장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나 또는 단순히 매 겨울철을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에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은 일상적인 식사 습관의 아주 작은 조정만으로도 불필요한 신장 손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값비싼 약 없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더 많은 비결들을 공유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니면 단순히 이 건강 정보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개선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50세 이상인 많은 한국인들의 신장에 조용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겨울철 과일 5가지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저는 적어도 2가지는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나 탁상 위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가장 익숙한 범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주 감귤입니다. 추운 계절 거실 한가운데에 한 상자 가득 놓인 감귤은 TV를 보면서 하나씩 까먹다 보면 어느새 다 먹어버리기 쉽습니다. 감귤은 작아서 좀 더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비타민C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더욱 안심합니다. 하지만 감귤 한 개 속에는 꽤 많은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 한두 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한 번에 7개에서 10개까지도 먹어요. 영화 보면서 계속 먹었죠? 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보통 감소하여 여과 속도가 느려지고 칼륨이 혈액 속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거나 두근거림, 피로감, 현기증을 느낄 수 있으며 심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65세의 고혈압 환자이면서 신장이 약해진 이영희 님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 휴가 후 그분은 부정맥으로 입원했고 검사 결과 칼륨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물어보니 매일 감귤을 먹었어요. 어떤 날은 손자와 둘이서 거의 반 상자를 먹기도 했죠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실수는 자연 과일은 해롭지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반평생 이상 일해온 신장에게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특히 신장 질환이 있다면 매일 최대 작은 감귤 한 개만 드시고 천천히 섭취하며 제가 다음 부분에서 말씀드릴 칼륨이 더 적은 과일을 우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범위는 많은 노년층이 좋아하는 감과 곶감입니다. 빨갛게 익은 홍시, 단감, 바람에 말린 곶감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의 추억과도 연결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감을 먹으면 피가 보충되고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감이 건조되면서 수분이 증발하고 내부의 당분과 미네랄이 농축됩니다. 그 결과 작은 곶감 한 개가 여러 개의 사탕과 맞먹을 수 있습니다. 이 농축된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여 피가 더 뻑뻑해집니다. 신장은 물을 거르는 여과망과 같아서 이제 맑은 물 대신 끈적끈적한 물을 걸러야 하므로 더 힘들게 일하게 되고 손상되기 쉽습니다. 감에는 또한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있어 장을 수축시키고 변비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장이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면 신장이 그 추가적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70세가 넘은 박성준, 최은숙 부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 밤마다 다른 간식 대신 곶감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얼마 후 두 분 모두 변비에 걸리고 혈당이 증가했으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밥을 적게 먹고 곶감을 먹으면 살이 덜 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부담을 더했습니다. 당뇨병이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생감만 소량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곶감은 최대한 제한해야 하며 거의 매일 먹는 음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범위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바나나입니다. 오랫동안 바나나는 심장에 좋은 과일, 운동하는 사람을 위한 과일로 찬양받아 왔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아침에 밥 대신 가볍고 영양가 있게 우유 한 잔과 바나나 2개만 드십니다. 듣기에는 매우 합리적이지만 신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나나는 가장 칼륨이 풍부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신장이 아직 건강할 때는 몸이 여분의 칼륨을 문제없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점차 감소하고 많은 분들이 칼륨을 붙잡아두는 작용을 하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일 아침 바나나 한두 개를 꾸준히 먹는 것은 조용히 혈중 칼륨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70세의 한 정지훈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저는 기름진 음식을 모두 끊고 심장에 좋으라고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만 먹습니다. 라고 매우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분의 혈중 칼륨 수치는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바나나 섭취를 줄인 후에야 수치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실수는 광고에서 강조하는 좋은 면만 보고 반평생 이상 일해온 두 신장 뒤편의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이고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바나나를 가끔 먹는 간식으로 생각하시고 한 번에 반 개에서 작은 것 1개 정도만 드시며 매일 똑같이 드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의사로부터 혈중 칼륨에 대해 언급된 적이 있다면 매일 바나나를 먹는 습관을 유지하기 전에 의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네 번째 범위는 키위입니다. 광고에서는 키위가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에 좋으며 피부 미용에 좋은 과일로 찬양되므로 적지 않은 어르신들이 골드 키위나 그린 키위 한 상자를 사서 밤마다 한두 개씩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키위는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칼륨이 꽤 많은 과일 그룹에 속합니다. 이미장국, 김치, 생선, 조림, 고기 등이 포함된 저녁 식사 후 키위를 먹는다면 신장이 하루 종일 지쳐서 일하고 있을 바로 그때 상당한 양의 칼륨과 당분을 추가로 섭취하게 됩니다. 신장이 아직 건강한 사람에게는 가끔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간 약해졌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칼륨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매일 밤 이를 반복하는 것은 조용히 혈중 칼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62세의 강민경 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신장 기능이 약간 감소한 상태였고 변비 해소와 피부 미용을 위해 밤마다 키위 2개를 먹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심장이 빨리 뛰고 배가 더부룩하며 잠들기 힘든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칼륨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식습관을 되짚어 봤을 때 추가된 범인은 바로 매일 밤의 키위였습니다. 따라서 의사로부터 칼륨 수치가 약간 높다는 말을 들었거나 심부전이 있다면 키위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소량 가끔씩은 먹을 수 있지만 특히 다른 칼륨이 풍부한 과일도 드시고 있다면 매일 먹어야 좋은 음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5번째 범인은 겨울철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 음료인 유자차입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기침, 목이 따끔거릴 때 병 속에 유자 시럽 몇 스푼을 뜨거운 물에 타기만 하면 향긋하고 달콤하며 속이 따뜻한 음료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유자 시럽병의 라벨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절반은 유자이고 절반은 설탕이나 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드러운 약초차가 아니라 유자 껍질과 과육이 첨가된 설탕물인 셈입니다. 하루에 진한 유자차를 3, 4잔 마시면 몸에 들어오는 당분이 매우 빠르게 증가합니다. 혈당이 쉽게 변동하고 피가 더 뻑뻑해지며 신장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끌어내야 하므로 몸이 탈수되기 쉽고 신장 세포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유자의 신맛 부분도 신장이 배출해야 하는 산성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약화된 사람의 경우 산 처리 능력이 감소하여 진한 유자차를 자주 마시면 신장이 과부하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물 대신 거의 유자차만 마시다가 나중에 약간의 부종피로 증가 혈당 변동을 겪는 많은 노년층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냥 차일 뿐 탄산음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놀랐습니다. 사실 당분 함량 면에서 많은 유자 시럽은 탄산음료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유자 맛을 좋아한다면 가끔 연하게 탄 한 잔을 소량 마실 수 있으며 특히 신장 질환이나 당뇨병이 있다면 적절한 조언을 얻기 위해 달콤한 시럽이나 주스 사용 습관에 대해 의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시오. 이로써 우리는 익숙한 겨울 식탁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주 감귤 상자, 곶감 접시, 바나나 바구니, 후식, 키위, 따뜻한 유자차 한 잔. 언뜻 보기에는 모두 매우 건강해 보이지만 지친 신장을 배경으로 모두 합쳐지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일부터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이와 건강 상태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줄이고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겨울 식탁 위에 5가지 잠재적인 적을 명확히 보았으니 여러분은 아마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왜 60세 이후에는 신장에게 모든 것이 그렇게 까다로워지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똑같이 먹어도 괜찮았었는데 말이죠. 우리는 60세 이후 신장이 왜 그렇게 빠르게 약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그 질문에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매일 우리 몸의 모든 피는 신장을 여러 번 통과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며 필요한 물질을 보존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신장을 무수히 많은 작은 여과 구멍이 있는 매우 정교한 정수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해를 거듭하며 일하는 그 기계가 점차 마모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많은 연구에서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약 60%에서 70% 정도만 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겨울에는 보온을 위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쉽게 높아지고 물을 덜 마시고 더 짜게 먹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칼륨과 당분이 많은 과일을 자주 먹고 단차를 마신다면 신장은 뻑뻑하고 찌꺼기가 많은 물을 걸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검사지 위에 숫자가 신장을 대신하여 말할 때까지 조용히 진행됩니다. 다행인 것은 신장이 심하게 약화되기 전에 몸이 우리에게 작지만 매우 명확한 신호들을 보낸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합니다. 다음 징후를 신장이 속삭이는 나 피곤해 나에게 주목해 줘라는 말로 여기십시오. 첫 번째 징후는 아침에 얼굴이 약간 붓는 것입니다. 눈꺼풀이 더 무겁거나 눈 주위가 약간 부풀거나 안경이 평소보다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가끔 한두 번은 짜게 먹었거나 잠을 못 자서 그럴 수 있지만 매일 아침 그렇다면 신장이 노폐물을 모두 배출하지 못하고 물을 붙잡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발과 발목의 부종입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피부에 깊은 자국이 남고 발목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갔다가 천천히 다시 부풀어 오릅니다. 이는 물과 염분이 몸 안에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신장이 그 수 분량을 조절하는 책임기관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소변 안에 있습니다. 소변에 작고 두꺼운 거품이 많고 오래 지속되며 물을 충분히 마셔도 색이 진합니다. 때로는 강한 물줄기 때문에 거품이 생기기도 하지만 특히 거품이 오래 사라지지 않고 매일 그렇다면 이는 소변에 너무 많은 용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으며 신장의 여과막이 손상되었을 때 새어나온 혈액 속에 단백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혈압이 갑자기 불규칙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는데 식습관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어떤 날은 매우 높고 어떤 날은 떨어집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에 관여하므로 혈압이 예측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신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잤음에도 쉽게 나른하고 몸이 무거우며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지치고 이전처럼 산책할 의욕이 없습니다. 신장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고 몸은 무겁고 느려지는 느낌으로 반응합니다. 만약 이 중 두세 가지 징후가 나타난다면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병을 동반한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신장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 병원이나 클리닉을 방문하여 혈액 및 소변 검사를 받으십시오. 초기에 발견하면 신장이 너무 깊이 손상되어 회복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겨울철 과일 섭취 방식을 포함하여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신장을 지치게 하기 쉬운 겨울철 음식 5가지를 식탁에서 치웠다면 이제 공평하게 신장에 5가지 더 좋은 친구를 식탁 위에 놓고자 합니다. 모든 과일이 적은 아닙니다. 올바른 종류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섭취하면 과일은 피를 더 깨끗하게 혈관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신장의 수고를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슈퍼마켓에 가득한 과일 중에서 50, 60년 이상 일해온 신장을 위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친구는 가장 찾기 쉬운 사과입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평범하지만 올바르게 섭취하면 사과는 몸속의 쓰레기를 부드럽게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사과 과육에 포함된 수용성 섬유질은 요소 요산 중금속, 혈액 속의 나쁜 지방과 같은 노폐물의 일부와 결합하여 소화 경로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혈액 속 노폐물의 양이 줄어들면 신장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과육뿐만 아니라 사과 껍질은 산화 방지제의 창고이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 특히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세포의 녹이 슬지 않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껍질을 깨끗이 깎고 주스를 만들기 위해 짜고 남은 찌꺼기를 모두 버린다면 가장 귀중한 부분을 버린 것입니다. 현명한 방법은 사과를 깨끗이 씻고 식초를 약간 푼 물에 몇 분간 담근 후 수돗 물에 다시 씻어 껍질째 작게 잘라 잘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를 식사 후 약 1시간 뒤에 천천히 먹는 것이 큰 사과 주스 한 잔을 한 번에 마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신장의 두 번째 친구는
블루베리, 특히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선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블루베리는 약간 다릅니다. 블루베리에는 꽤 단단한 껍질이 있으며 그 안에는 혈관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짙은 파란색, 보라색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냉동되면 작은 얼음 결정이 세포벽을 파괴하여 이러한 유익한 물질이 더 많이 방출되므로 단단한 껍질이 그대로 있는 생과일을 먹는 것보다 몸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신장에는 무수히 많은 미세 혈관이 있으며 이는 높은 혈당, 고혈압, 흡연, 장기간의 스트레스에 의해 쉽게 손상됩니다. 블루베리 속의 물질은 혈관을 더 튼튼하게 하고 노화를 늦추는 갑옷과 같습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장이 더 잘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냉동 블루베리 한 통을 냉동실에 보관하고 매일 몇 작은 스푼씩 간식처럼 직접 드시면 됩니다. 차갑고 약간 시큼하며 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지만 적당량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무가당 요구르트에 블루베리를 약간 섞어 천천히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적절한 양을 먹어서 혈관과 신장이 매일 조금씩 관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보라색 포도 또는 검은 포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인 한 잔이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 술은 소량이라도 간 신장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넘어지기 쉬운 위험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알코올 없는 보라색 포도를 생각하십시오. 보라색 포도나 검은 포도의 껍질과 씨앗에는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혈관벽 내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혈관 시스템이 잘 보호되면 심장과 신장 모두 이점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활용하려면 껍질째 드셔야 하며 위장이 허락한다면 씨앗까지 씹어 드십시오. 가장 달콤한 과육만 먹기 위해 서둘러 껍질을 뱉거나 씨앗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환자들에게 씨앗이 있고 너무 달지 않은 포도를 선택하여 매일 작은 한 주먹을 씹어 천천히 먹으라고 권합니다. 시판 포도 주스를 마시는 대신 말입니다. 병에 담긴 포도 주스는 보통 설탕이 많이 첨가되어 있어 당뇨병이나 신장이 약한 사람이 마시면 이전보다 해로움이 더 큽니다. 달콤한 포도 주스 한 잔보다 작은 한 줌의 보라색 포도를 천천히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딸기입니다. 매우 익숙하지만 때로는 과소평가되는 과일입니다. 딸기는 신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칼륨 함량이 다른 많은 과일보다 훨씬 낮으면서도 비타민C와 세포보호 물질이 풍부합니다. 혈중 칼륨이 높거나 의사로부터 칼륨이 많은 음식을 제한하라는 말을 들은 분들에게 딸기는 적당량만 섭취한다면 바나나, 감귤류, 키위보다 더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섭취 방법이 이 점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딸기를 설탕에 찍거나 연유 생크림을 듬뿍 뿌려 먹으면 당분이 급격히 증가하여 거의 모든 이점이 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딸기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후 직접 먹는 것입니다. 신맛을 덜기 위해 무가당 요구르트에 약간 섞어 작게 잘라 먹을 수도 있지만 양은 적절히 유지하십시오. 딸기의 약한 신맛과 단맛은 입맛을 돋우지만 일부 매우 단 과일처럼 혈당을 갑자기 높이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친구는 특별한 경우인 기름에 익힌 토마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마토를 채소로 분류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일로 보지만 저에게는 올바르게 조리된다면 토마토는 혈관과 신장에 좋은 친구입니다. 토마토에는 기름에 잘 녹는 특별한 붉은 색소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적절한 양의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이 물질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방출되고 몸에 흡수됩니다. 이 붉은 물질은 몸속의 유해 조각을 중화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물질이 오랫동안 축적되면 혈관벽과 신장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요소가 줄어들면 몸속의 만성염증 과정도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좋은 식물성 기름으로 살짝 볶고 채소를 약간 추가한 토마토 요리나 토마토를 넣고 푹 끓인 국이나 스튜는 매일 생 토마토 샐러드를 먹으면서 소금을 많이 치는 것보다 혈관에 훨씬 더 친화적입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요리한다는 것이 우리가 소금을 마음껏 넣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추가되는 소금 한 숟가락, 설탕, 간장 한 방울은 모두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불필요한 일입니다. 점차 짠맛을 줄이고 마늘, 양파, 후추, 향신료를 사용하여 풍미를 높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익힌 토마토는 맛있으면서도 신장의 혈관이 더 쉽게 숨 쉴 수 있도록 돕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신장의 다섯 친구, 즉 깨끗이 씻은 껍질째 먹는 사과 소량이지만 꾸준히 먹는 냉동 블루베리 껍질과 씨앗까지 먹는 보라색 또는 검은 포도, 설탕을 찍지 않는 신선한 딸기, 그리고 약간의 기름에 익힌 토마토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달지 않고 혈관과 세포를 보호하는 물질을 많이 제공하며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당분과 칼륨으로 신장을 숨막히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큼 많이 먹어도 좋다는 마법의 과일은 없습니다.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으면 모든 이점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과일이 식탁 위에서 적절한 위치에 놓이고 적당량을 섭취하며 나이와 기저질환에 맞는 종류를 선택할 때만 신장의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유하는 내용은 진료 경험과 현재의 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여러분이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스스로 조절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등도에서 중증 신부전 단계이거나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다면 흔한 과일을 포함한 식단 변화는 담당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과일 한 조각이라도 올바르게 먹으면 신장에 가벼운 보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신장이 밤새도록 조용히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를 피해야 하고 어떤 종류를 우선해야 하는지 알았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어떻게 올바르게 먹을 것인가입니다. 원칙 1은 올바른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후식으로 과일을 먹거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먹는 것은 위장, 췌장, 혈관, 신장에 과부하를 주는 것입니다. 주 식사 후에는 이미 혈당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바로 과일을 추가하면 혈당이 다시 급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식사 후 약 1시간 뒤에 소량의 과일을 먹는 것이며 신장이 덜 힘들어할 것입니다. 원칙 2는 양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특히 신장질환,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 경우 과일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온갖 종류의 과일이 섞인 큰 그릇은 실제로 당분과 칼륨의 폭풍입니다. 자신의 손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한 번에 먹는 양은 오므린 주먹 정도에 불과해야 하며 며칠 참았다가 한 번에 많이 먹는 대신 적지만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원칙 3은 통째로 먹는 것을 우선하고 주스는 제한하는 것입니다. 섬유질과 함께 통째로 먹으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신장이 여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찌꺼기를 모두 버리고 큰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농축된 당분을 혈액 속에 매우 빠르게 주입하는 것이며 건강을 위장한 탄산음료와 다르지 않습니다. 원칙 4는 조합 방식과 수분 섭취량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주 식사 후 과일을 많은 우유, 크림, 연유와 함께 먹는 것은 위, 장, 신장 모두에게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요구르트를 사용한다면 무가당을 선택하고 소량만 드십시오. 물 섭취에 관해서는 신장은 노폐물을 씻어내기 위해 충분한 물이 필요하지만 중증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아직 괜찮거나 경증신부전인 경우 하루 종일 물을 고르게 마시고 매우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이 마시면 신장이 깨끗해진다는 생각으로 너무 많이 마시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과일 섭취에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 특정 그룹, 즉 혈압약이나 당뇨병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부전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약을 꾸준히 먹고 있으니 건강을 위해 과일을 좀 더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약물이 신장이 칼륨 당분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과일을 올바르지 않게 섭취하면 약과 음식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겨 혈관과 신장이 더 큰 압력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원칙 1은 과일 식단을 눈에 띄게 변경하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섭취하는 과일의 종류양, 시간을 종이에 적어 진료 시 가져가는 것입니다. 몇 달 후 나빠진 검사 결과를 처리해야 하는 것보다 짧은 상담이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원칙 2는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복용 중인 경우 바나나, 오렌지, 감귤, 키위, 진한 과일 주스와 같이 칼륨이 매우 풍부한 과일을 매일 임의로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칙 3은 정기 검사 결과를 신장의 목소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 혈중 칼륨 혈당 수치가 나빠지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식단, 특히 과일과 단, 음료를 다시 생각해보고 즉시 의사와 상담하여 설명을 듣고 적절한 조정을 받으십시오. 여기까지 왔을 때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몇 가지 질문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환자들 중 박영수 님도 저는 평생 감귤 한 상자를 먹고도 건강했었는데 이제는 피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20대, 30대였을 때 신장은 새 기계와 같아서 하루 종일 작동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일한 후에는 어떤 필터라도 마모됩니다. 젊었을 때 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 20, 30년 동안 현재의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과일 속의 당분은 좋은 당분인데 왜 신장에 해롭다고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십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있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약해진 신장과 혈관에게 몸은 어떤 당분도 우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섭취하면 당분은 여전히 피를 더 뻑뻑하게 만들고 신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문제는 좋다 또는 나쁘다라는 꼬리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과 섭취 방식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과자와 사탕은 끊고 과일 주스만 마시면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주스는 실제로 농축된 당분이며 섬유질이 부족하여 혈액에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노년층에게는 큰 주스 한 잔이 때로는 주 식사와 함께 먹는 작은 케이크 한 조각보다 혈당과 신장에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모든 과일을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종류를 선택하고 적당량을 올바른 시간에 나이와 기저 질환에 맞게 먹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좋은 과일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과일이 신장의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이지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내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매우 명확하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감귤, 곶감, 바나나, 키위 딴 유자차는 독이 아니지만 반평생 이상 일해온 신장에게는 많이 매일 섭취할 경우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체약 과정을 가속화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깨끗이 씻은 껍질째 먹는 사과, 소량 먹는 냉동, 블루베리 껍질과 씨앗까지 먹는 보라색 또는 검은 포도 설탕을 찍지 않은 신선한 딸기 그리고 약간의 기름에 익힌 토마토는 적당량 사용할 경우 혈관과 신장에 더 가벼운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을 모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서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냉장고를 열어 감귤 상자, 곶감 접시, 유자차 병, 바나나와 키위 바구니를 다시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중에서 신장에 더 편안한 종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향후 5년, 10년 동안 신장에 큰 보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 배우자가 매일 밤 TV 앞에서 감귤을 까먹고 있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물 대신 유자차를 마시거나 이웃이 매 겨울 곶감을
꾸준히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장이 매일 조용히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그 습관들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공유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신장 손상을 피하고 무해해 보이는 겨울을 보낸 후 갑작스러운 뇌졸중이나 심부전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작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부분에 한 문장의 약속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겨울 과일 식탁을 정리하겠습니다. 또는 감귤과 곶감을 줄이고 신장에 더 가벼운 과일을 선택하겠습니다와 같이 말입니다. 글을 쓰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 나는 나의 신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일상 식단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친근한 조언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그것은 저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나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깨어있고 주도적인 삶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장이 온전했던 30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대신 여전히 공원에서 산책하고 자녀 및 손주들과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교육적, 공공적 목적을 가집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혈압약, 당뇨병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분들은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평안하시고 매 겨울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